6학년 학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번 수학 시간에는 직육면체의 부피를 비교하는 내용을 공부하겠습니다. 수학 교과서는 118쪽, 119쪽입니다. 118쪽 1번부터 살펴볼게요. 과자 상자의 부피를 비교해 봅시다 라고 되어 있는데 부피가 도대체 무엇인지 아래 내용을 통해 볼게요. 어느 상자에 과자가 가장 많이 들어갈까요? 지금 상자 3개가 있어요. 가, 나, 다 3개의 상자가 있는데 글쎄 상자의 부피를 구해보아야 알 것 같은데 어느 상자에 과자가 가장 많이 들어갈지는 상자의 부피를 구해봐야 알 것 같대요. 여기에 보면 각 상자의 높이, 가로, 세로 이런 길이가 다 나와 있습니다. 이 아저씨 분이 직원분이 선생님인가요? 네, 설명을 이렇게 하시니까 학생이 질문을 했어요. 부피가 뭐예요? 그러니까 부피는 어떤 물건이 공간에서 차지하는 크기, 이것을 부피라고 한대요. 그래서 이 상자가 차지하고 있는 공간 있겠죠? 나 상자, 다 상자 각각 차지하고 있는 공간이 있는데 그 차지하는 크기를 부피라고 한대요. 그래서 부피가 더 크면 그 상자 안에 더 많이 들어가겠죠? 과자가. 그래서 그 부피를 구해보아야 알 것 같은데 라고 하는 말이 어떤 말인지 약간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가나 다 중에 어떤 상자의 부피가 가장 클지, 어떤 상자가 공간에서 가장 많은 크기, 가장 많이 공간을 차지하고 있는지 그걸 보면 되는데요. 먼저 하나씩 비교를 해봅시다. 가랑 나를 비교를 해보면 특이한 것이 지금 밑면이 같죠. 12 곱하기 12, 12 곱하기 12. 그런데 높이가 이건 8cm인데 이건 높이가 10cm예요. 따라서 가랑 나중에는 나가 차지하는 공간의 크기가 더 크죠. 밑면의 넓이는 똑같은데 위로 높이가 더 크니까요. 나가. 그래서 우선 가보다는 나가 부피가 더 크다. 공간을 더 많이 차지한다. 라고 하는 건 알겠고요. 자, 그러면 나와 다를 비교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나와 다는 이번에 보니까 높이가 똑같아요. 10cm. 그런데 밑면의 넓이가 12 곱하기 12, 여기는 10 곱하기 11. 밑면의 넓이가 나의 경우가 더 넓죠. 높이는 나, 다가 똑같은데. 따라서 나 상자가 더 부피가 크다. 공간을 더 많이 차지한다. 라고 할 수 있겠죠. 그렇죠. 나가 가보다 크고 나가 다보다 크니까 어느 상자의 부피가 가장 큰지는 나 상자가 가장 부피가 크다라고 하는 건 알 수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가하고 다 중에는 어떤 상자의 부피가 더 큰지 그건 아직 잘 모르겠는데 아래 내려가 보도록 할게요. 부피를 어떻게 비교했는지 말해보세요. 부피를 비교하는 방법은 직접 면끼리 상자에 면이 있죠. 면끼리 대어 비교한다. 대보고 비교할 수 있겠고요. 또는 어느 상자가 더 많은 공간을 차지하는지 비교한다. 이걸 비교하는 방법은 아까 선생님이 했던 것처럼 높이가 똑같으면 밑면의 넓이를 비교를 하고요. 밑면의 넓이가 똑같으면 높이가 더 큰 상자가 공간을 많이 차지하는 거죠. 그런 식으로 비교를 해줄 수 있습니다. 다음 두 상자의 부피는 어떻게 비교하면 좋을까요? 지금 이 두 상자가 가랑 다의 상자죠. 그렇죠. 지금 이거는 밑면의 넓이가 같지도 않고 높이가 같지도 않기 때문에 어느 상자에 더 많은 과자가 들어갈지, 어느 상자가 더 많은 공간을 차지하고 있는지 비교하기가 어려워요. 그러면 어떻게 비교하면 좋을까요? 선생님 생각에는 이 상자 속에 모양과 크기가 같은 물건을 여기에도 채우고 여기에도 채우는 거예요. 그래서 더 많이 들어가는 상자의 부피가 크다라고 할 수 있겠죠. 똑같은 물건이. 다시 말해서 어떤 물건이 똑같은 물건이 더 많이 들어가는 상자의 부피가 크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자, 이걸 글로 써보면 상자 속을 상자 아니에요. 안쪽에 상자 속을 모양과 크기가 같은
모양과 크기가 같은 물건으로 채워 비교한다. 예를 들어 A라고 하는 물건이 여기 상자에는 100개 들어갔어요. 여기에는 A라고 하는 물건이 120개 들어갔어요. 그러면 두 상자의 부피는 여기 두 번째 상자가 더 크다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래서 모양과 크기가 같은 물건을 채워서 비교하는 방법이 있겠습니다. 밑면의 모양이 다르거나 높이가 각각 다를 때, 부피가 얼마나 더 큰지, 무엇이 더 큰지 모를 때 이와 같은 방법을 활용을 할 수 있어요.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 봅시다. 상자에 들어있는 벽돌과 타일의 수를 세어 상자의 부피를 비교해 봅시다. 가, 나, 다 상자가 있는데요. 가 상자에는 벽돌을 넣었어요. 벽돌이 24개 들어간대요. 나 상자에도 벽돌을 넣었는데 벽돌이 27개 들어간대요. 그런데 다에는 벽돌을 넣지 않고 타일을 넣었는데 타일이 30개나 들어간대요. 가, 나, 다 중에 자 문제를 볼게요. 세 상자 중 부피를 비교할 수 있는 상자는 어느 상자와 어느 상자인가요? 부피를 비교할 수 있는 상자는 가와 나이겠죠. 다는 사실 비교하기가 어려워요. 왜냐면 가와 나는 벽돌 똑같은 거, 모양과 크기가 같은 걸 넣었는데 다는 타일을 넣었죠. 모양과 크기가 달라요. 그래서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해보면 지금 선생님이 말한 대로 가와 나는 모양과 크기가 같은 벽돌이 들어있지만 다는 모양과 크기가 다른 벽돌이 아니라 타일이 들어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써줄 수 있고요. 3번, 쌓기나무를 사용하여 두 직육면체의 부피를 비교해 봅시다. 지금 두 직육면체의 부피를 비교를 하는데 쌓기나무를 되게 많이 쌓았죠. 이렇게 쌓았고 또 이렇게 쌓았어요. 두 직육면체 중에 어떤 직육면체의 부피가 더 큰 것이냐, 쌓기나무를 이용해서도 부피를 비교를 해줄 수 있는데요. 쌓기나무를 사용하여 직육면체의 부피를 비교하는 방법, 이거는 먼저 쌓기나무로 주어진 직육면체랑 같은 크기의 직육면체를 쌓기나무로 만들면 되죠. 같은 크기의 직육면체 모양으로 쌓은 뒤 그 다음 쌓기나무의 수 몇 개 만들었는지, 예를 들어 이 모양을 하는데 이 모양을 쌓는데 쌓기나무가 200개 들었다. 이 모양을 쌓는데 쌓기나무가 250개 들었다. 사용됐다. 그러면 이 직육면체의 부피가 이 직육면체의 부피보다 더 크다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와 같이 쌓은 뒤 쌓기나무의 수를 세어서 비교해주면 됩니다. 다음, 쌓기나무를 사용하여 부피를 비교했을 때 편리한 점과 불편한 점은 무엇인가요? 편리한 점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면과 면을 대어보지 않아도 되죠. 그리고 쌓기나무로 했을 때는 높이가 다른 직육면체의 부피, 밑면의 넓이가 다른 직육면체의 부피도 비교할 수 있어요. 따라서 직접 대어보지 않고 부피를 비교할 수 있다. 자, 불편한 점은 무엇이냐면 쌓기나무의 모양이 여기 모양과 크기가 똑같다면 괜찮은데 불편한 점은 쌓기나무의 크기가 다른 경우, 이때는 부피를 비교하기가 어렵죠. 네, 이렇게 우리가 편리한 점과 불편한 점을 찾아줄 수 있었습니다. 오늘 수학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